안녕하십니까.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토지 거래,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지 거래 허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토지 거래 허가 제도라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 117조에서 126조에 근거하여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토 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게 중요한 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한다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구역으로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1번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당연히 되겠죠. 2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악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공익목적, 복지, 편익 이런 것은 해준다 이거죠.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의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인 경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허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해당되며, 도시지역 안에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제곱미터를 초과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각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작은 면적이라도 그 면적이 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한 필지 전체를 허가 대상으로 합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의 법인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나 개인기업의 토지를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등기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예약 또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 변제 예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매매 예약 불이행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의 선의의 제3자 현재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편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됩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재판의 원인이 된 당초의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체결된 경우, 이 경우 매도인이 허가 신청을 거부한 때는 매수인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채비지를 공매 입찰의 방식으로 낙찰받아 취득한 토지를 환지 처분되기 전에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당 토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지의 면적 기준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면적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해 보아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경매로 취득한 농지를 이용 의무 기간의 제한 없이 적시 처분할 수 있는가? 경매의 경우는 적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취득한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이용 의무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의 시군의 모든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2009년 8월 현재 수도권의 시군의 토지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대상이 되고, 같은 농지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역사 예정지 인근에 토지를 서울지역 투자자가 매수 가능한지를 판단하시오. 주소는 경기도 광주시 실천호 곤지암리 땡땡땡 번지 답 2000제곱미터 용도 1종 일반 주거지역. 9번의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의 토지가 아니므로 매수할 수 있다. 지목은 답이지만 경기도 광주의 농지 중 용도지역이 아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비도시지역 지목별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비도시지역이니까 좀 큽니다. 농지는 500제곱미터, 임야는 1000제곱미터, 기타는 250제곱미터. 이 비도시지역이죠. 토지 이용 업무 기간의 용도별로 열거하시오. 자, 2년인 것은 농업용이고 3년인 것은 주거, 임업, 축산업, 어업용이고요. 4년인 것은 개발사업용, 5년은 기타인데요. 토지 허가, 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이만큼 의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바로 팔아버리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이용 의무도 해제되는가? 당연히 8번 보시면 이용 의무도 해제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그런 허가사항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려원 씨는 파주에 있는 가든으로 허가를 받은 부지를 취득할 수 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주말체험 사업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상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은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부동산 공법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흔하거나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에 부딪힌다면 여러분들이 잘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가가 상승하고 거래가 활발하고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투자 수익도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일구 부동산 TV의 작가 일구가 부동산 토지의 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